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양택,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그 집을 양택이라고 하지요. 양택의 핵심, 바로 가상학 그리고 양택삼료, 이 두 가지 강의를 하게 된 제 이름은요, 성희심, 그리고 이름이 영세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집, 그것을 양택이라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혈자리, 명당자리, 묘자리라고 하죠. 이 묘자리를 통해서 자자손손의 어떤 번영, 건강, 행복, 재물 이런 것들을 누리게끔 하는 음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음택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양택의 개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양택은 크게 집, 즉 가정, 가족이 살아가는 그 양택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또 밖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가게 아니면 회사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적인 양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택을 바라보는 그 풍수학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음택의 공간 속에 명리학의 시간을 대입한 현공풍수라는 학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풍수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땅에도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그때그때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현공풍수 강의 제가 정규 강좌 때 확실하게 해놨죠? 그 부분도 함께 보시고, 더불어서 수천 년 동안 고전 풍수의 바이블처럼 우리들이 활용해왔던 것이 바로 양택삼료 그리고 가상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부터 강의를 해 나갈 건데요. 이 가상학을 한자로 쓰면 집 가짜죠. 그리고 이 상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이에요. 자, 우리요, 이 가상학이라는 게 뭘까요? 집의 형상을 보고, 아, 저기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다. 저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저기는 망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집의 형태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가상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건강적으로 보면 내장체표 반사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오장육부의 어떤 기운은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요. 그게 피부를 통해서 또는 근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이렇게 뭉쳤지? 아니면 생기지 않았던 어떤 검버섯이든 주근깨든 기미든 여드름이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이렇게 나타나요? 만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이 나타났다. 없었던 점이. 그러면 이것은 바로 대장의 불균형, 정확하게는 수양명 대장경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리플렉스, 드러나는 이론, 내장체표 반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학적으로 봤을 때 적용되는, 우리들 일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손. 이게 뭐예요? 손금 보러 가자. 이건 바로 수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서도 나타나죠? 이게 뭐예요?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양택의 집에도 내장체표 반사 이론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가상학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가상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성학이라는 거예요. 9개의 별자리 학문이다. 이 구성학의 이론, 그 원리,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양택삼료, 이 또한 구성학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고전부터 임상적으로 흘러온, 내려온 풍수의 바이블, 가상학과 양택삼료의 근본은 뭐다? 바로 구성학이라는 학문이었구나. 그러면 이 구성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까지 또 근본이 있을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주역의 팔괘론. 어우, 머리 아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쉽고 깔끔하게 하지만 유익하고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숫자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 수리학적인 부분, 이게 또요, 선천수가 있고 후천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또 하나 구성학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들어와서 또 펼쳐집니다. 거기에 인생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성학, 그 근본이 되는 첫 번째 주역의 팔괘론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역학이라는 것은요, 시험 공부처럼 막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미나게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내 것으로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재미난 영화 보듯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주역의 팔괘론. 지금이야 부모 사이에 아이 1명, 많으면 2명 요 정도 낳지만 옛날에는요, 기본적으로 3남 3녀, 그리고 부모가 있죠. 그래서 8명이 하나의 집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무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국에서 드디어 음과 양, 남자와 여자가 5대5의 균형으로 탁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극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는 음이라고 표현했죠. 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입니다. 이 기호를 딱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다? 태극이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두 가지의 반대 성향이 만나서 튼튼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치 낮과 밤이 만나서 하루가 되듯이 말이죠. 그것을 바로 태극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여자가 여성스러운 여자만 있나요? 아니죠. 남성스러운 여자도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성스러운 남자만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4개로 또 나눠요. 그것이 무엇이죠? 사상이다. 이게. 이 사상을 근거로 체질학적으로는 사상 체질이 또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거죠. 즉, 음이 2가지로 나눕니다. 자, 기본은 음이에요. 여성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대로 써요. 그리고 위에도 또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요. 양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남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음과 양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실한 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상 체질에서는 태음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확실한 양이죠. 태양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음 속에 양이 살짝 들어왔죠. 그래서 소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양 속에 음이 살짝 들어왔죠. 그래서 소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분열을 하네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개의 궤를 이룬다. 팔괘라고 하는 거죠. 이 팔괘가 바로 양택풍수, 구성학, 그걸 통한 형공풍수, 가상학, 양택삼류의 근본이 되는 팔괘론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태음도 음양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이 태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 양이 되는 거죠. 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양이 되고요. 소음도 마찬가지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이 되고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음과 양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봐볼까요? 확실한 오 나왔네요. 이분을 바로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확실한 양, 이분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3남 3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남자는 기본적으로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것을 하나하나를 다 효라고 표현해요. 이 효들이 모이고 모여서 전체 하나를 만들었죠. 이것을 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효들의 숫자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홀수네요. 그러면 여자다, 남자다? 남자다. 그런데 삼남 삼녀 중에 장남이냐 막내 아들이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우리 출발했죠? 밑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네요? 근데 막내 아들이다. 그래서 삼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네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아, 이남이다. 차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재밌습니다. 계속 갑니다. 여긴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짝수. 여자네요. 그런데 어떤 여자? 첫 번째가 여자네요. 아, 일녀. 즉 장녀구나. 자, 그럼 여기 계속 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자입니다. 그럼 어떤 남자? 맨 밑에 있네요. 장남이다. 일남이다. 하나, 둘, 셋, 넷. 짝수네요. 어떤 짝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음이. 그쵸? 그래서 이녀다. 하나, 둘, 셋, 넷. 오, 짝수입니다. 여자죠. 어떤 여자? 맨 위에 있네요. 바로 막내딸 삼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육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삼남 삼녀가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자연으로 한번 또 표현을 해본 겁니다. 아버지는요, 예로부터 그래요. 하늘이다. 엄마는 땅이다. 근데 엄마가 땅이라고 해서 저 밑에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늘과 땅이라는 자연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땅이라고 미치고 하늘이라고 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여튼 자, 자연으로 아버지를 하늘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천이다. 어머니는 뭘까요? 당연히 땅이다, 지다. 삼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못과도 같다. 그래서 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밝아요. 자, 일남은 뭘까요? 장남은요, 태어날 때 꽝 하면서 우렁차게 태어나요. 마치 우레와 같죠. 그래서 우레라고 표현하고요. 자, 일녀, 장녀는 굉장히 집안을 맏며느리, 맏장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공손합니다. 공손할 손. 자, 바람을 나타내. 바람이 아주 봄바람 산들산들하죠. 자, 그리고 이남은 뭐냐? 물을 나타내고 삼남은 산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다른 구궁 속으로 포함을 시켜서 또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 천이 있지만 하늘 건자를 또 붙여요. 건이다. 엄마는 땅이니까 또 다른 땅의 이름이 곤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삼녀는 기쁠 테, 바꿀 테. 그래서 옷도 잘 바꿔 입고 그래서 항상 즐겁고 연못에서 아주 즐겁게 노는 거예요. 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녀는 마치 불처럼 화려하면서 어디론가 막 떠나려고 그래요. 여행도 자주 가고요. 그렇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떠날 리자를 쓰는 거죠. 리. 일남은 우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레, 진을 씁니다. 진. 일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인데 공손하다. 그래서 손, 공손할 손을 쓰고요. 이 남은 물이라고 했는데 물도 땅, 즉 구덩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 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남은 산에 올라가서요.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또 저기 가서 놀고 또 이것 좀 해. 그럼 저기서 또 뭐 하고 아주 어긋나요. 그래서 어긋날 간을 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 건천이요. 일건천. 이, 택이요.
삼리화여, 사진례여, 이걸 례자예요. 오손풍이여, 육감수여, 칠간산이여, 팔곤지다, 땅곤자. 이렇게 주역의 8개론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일건천. 막내딸이에요. 이택택. 자녀입니다. 삼리화. 장남이에요. 사진례. 장녀입니다. 오손풍. 차남입니다. 육감수. 막내 아들이에요. 칠간산. 어머니입니다. 팔곤지. 이것이 양택풍수의 가상화가, 양택삼용, 또 형공풍수까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건 강의를 통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주역의 8개론이에요. 과감히 지우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두 번째 구성학의 기본이 되는, 즉 풍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